4, 5년도에 우리가 매출 전략, 그 다음에 뭐 인력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는 이 정도 팀원이 필요하는데 지금 현재는 6명이 필요한데 5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인사팀에서 각 팀에 TO를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보내죠. 그러면 뭐 재료 관련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크게 협력회사가 소재, 설비, 장비로 이루어지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료 관련된 팀이 있는데 거기서 뭐 부족하다 그러면 그 팀의 TO를 팀장님이 인사 쪽에 보내가지고 TO를 정하니까 그 해당되는 팀의 TO는 확보가 될 거고,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공 관련 지식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서류 전형에서 제일 보는 것들은 아시잖아요. 지긋지긋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영어 점수 몇 점 이상, 현재까지 하니까 토익 몇 점 이상, 토익이 없으면 증명할 만한 단어 외국어, 공인문제, JPT나 중국어도 중국어 잘하는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중국어, ESPT, HSK 이런 것들 기준 요건 그 다음에 학점을 좀 기준 요건. 보통 면접 볼 때도 그런 지원 동기를 보고 많이 질문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차라리 저는요, 제가 이제 서류 검토를 쭉 해보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억지로 껴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지원 동기라는 게 면접 같은 것도 알고 있어요. 기술 쪽에 엔지니어 쪽에 채용하는 경우는 이전에 이 친구가 하이닉스 쪽에 뭐 꿈꿔왔고 저는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4년 내내 하이닉스만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년 동안 실은 딱 그 앞에 적어진 자기소개서나 뭐 이력서나 학점이나 이런 거 보면 무관하다라고 면접 같은 거 귀신은 잘 알아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취업이 정말 열심히 하고 취업이 정말 소중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껴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소 뭐 준비는 조금 미흡했지만 지원 동기가 사실 거의 다 똑같아요. 지원 동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력서에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국내에서 뭐 넘버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닉스만 꿈꾸면서 취업 준비한다는 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다소 조금 준비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정말 해보고 싶어서 어떤 준비를 해와서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 하이닉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쏟아부을 만한 나의 어떤 청년기를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왜 하이닉스에 입사하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은데 그러면 한결같은 데가 뭔지 알아요? 하이닉스가 아직은 넘버2라서 제 손으로 넘버1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등이면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들이 기여해야 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신입사원으로서 조직에 아주 프레시한 측면을 불어넣으면서 아주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를 지금은 세계 1위가 아니지만 세계 1위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R&D 가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석사로 R&D 쪽에 들어오면 유리. 석사는 아예 채용을 안 아니요. 학사로 채용 많이 하는데요. 하이닉스의 뭐 이런 말 이제 드리면 되겠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고요. 반도체 회사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거든요. 기술을 선도하는 게 있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서로 뭐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했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발표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기술 선도 기업한테는 어디가 핵심이냐면 연구소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연구소는 제일 건물도 좋아요.
제일 2000단위에서 제일 고층이고요. 가장 최신식인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안이 산업 보안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항공기 탈 때처럼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가방도 레이저 탐색기에다가 적외선 자외선 탐색기에다가 딱 보내요. 그 정도는 이제 출입이 좀 번거로운 그 건물 자체만 해가지고 하는데, 석사가 박사가 그런 이제 연구소 건물 쪽에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연구 업무를 할 때는 석박사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거든요. 제조 기술, 그렇죠? 제조 생산 이런 쪽에는 오히려 석사를 취득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학사도 굉장히 많아요. 통상 한 500명 취업을 한다,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인문사회 계열은 한 10% 정도, 10% 정도, 한 50명, 많게는 한 7, 80명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신입사원 딱 입사하셔가지고 딱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입사하시려면 정확한 목표, 취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표,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 글로 쓰세요. 글로 써가지고 달달달 외우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질문 대답을 해보세요. 답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글로 다 적으세요. 정말 글로 다 적으시면요, 여러분 그게 고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취업한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쭉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뚜렷한 목표들이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븐에빗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걸 보면요, 거기에 사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헌법과도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사명사를 반드시 한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여러분이 사명사가 있다라고 딱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면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이 탁 얘기해주면 사람 본인이 몰라질 거예요. 대부분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개념 같은 거에서 사명서 작성하잖아요. 구석에 창밖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노트나 이런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인쇄해줘.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뷰 볼 때도 여러분 어딘가 허리모에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보여주세요. 왜 그런 거 못해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사명서가 여러분의 헌법과도 같으면 그것들을 아까 달성할 만한 중장기 목표, 단기의 목표를 꼭 글로 써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거 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싶은 거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쓰면 30가지. 결혼하기도 애 둘 낳기도 재산 10억까지 한 10가지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고 싶지? 생각도 안 나요. 글로 써보는 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면접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데 입사 선배들이 했던 주옥 같은 얘기들이니까 눈물이 없다니까요. 그 선배들이 어떻게든지 가장 따끈따끈한 선배니까, 저 같은 선배는 나이롱 선배로 이미 기억도 안 나고요. 그 선배들이 했던 따끈따끈한 얘기를 읽고 보니까 제가 매를 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질문은? 그럼 우리 또 있으시나요? 메일로 받겠습니다. 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